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은 한남뉴타운 우리부동산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서는 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위에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전 지식이 충분치 않아 급매물이 나와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놓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전문가의 말을 믿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성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드리는 동반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강남의 한 단지의 엄청난 분담금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정부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었습니다. 주위에서 인구가 줄면 가구 수가 줄어서 주택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수식을 보시면 인구가 준다고 해서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 수에는 보통 가구 외에 친구나 직장 동료가 같이 산다든지 비혼 만혼으로 인해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의 거주 수요로 인한 가구 수 증가도 있기 때문에 가구 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느 공인중개사분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는데요. 그 이후로 집값은 현재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2017년도에 103.3%인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그보다 낮은 96.3%였습니다. 그 중에 무주택자 비율은 50.8%.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와 특히 새 아파트를 찾는 대기 수요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거의 없고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은 90%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재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즉, 재개발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므로 해당 지역 전체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롭게 동네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재건축은 정비기반설은 그대로 이용하고 아파트를 허물고서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공익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은 사익사업 성격이 강해서 당사자 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데 비해 재개발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합니다.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되며 조합원이라고 해도 분양권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분양권이 나오는 물건인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사익사업 성격이 강한 재건축에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추진이 구성부터 입주 시까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 지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진행 절차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의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거쳐서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 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건축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서울시의 경우에만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가 선정되고요.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종전자산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철거 및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착공, 일반 분양 신청,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남 뉴타운의 경우 3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으며 지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르면 올해 12월 말경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뉴타운 사업지인데요.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과 똑같은 뜻일까요? 뉴타운 사업이란 재개발 사업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민간 주도의 재개발 방식이 지나치게 사업성만 중시해서 난개발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구역을 광역 단위 계획적인 개발로 품질을 높이려는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지구는 1차에 3개소, 2차 12개소, 3차 11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 한남 뉴타운은 2차 뉴타운 지구에 속합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643개였는데요. 이 중 내년에 40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초기에 투자할수록 낮은 가격으로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노후화된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정비구역 해제에 나서면서 서울의 정비구역 가운데 393개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슬럼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제된 구역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정비구역의 일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